전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지금 나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불안감이 있는 것 결국은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그 정당성을 채워 넣으려고 네. 그런 누구를 공격을 하고 또 이게 정당성을 흠밀지 모르는 사람을 제거를 하고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청래의 폭풍 패북지를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5가지나 한 2~3시간 동안에 그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또 그 불안을 넘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명확하다는 부분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해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양은경 기자가 쓴 전문 기자의 창 저는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좀 공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라고 했냐면 양은경 씨는 지금 택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게 법원 스스로 빌미를 줬더라. 이재명 재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되는 거를 2년 2개월이 걸렸다. 맞아요. 그다음에 재판장은 증인 50명이 넘는 사건을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다가 사표를 냈고 튀었다 그러니까 튀었고 네. 중앙지법은 이런 재판을 그냥 방치를 해버렸다. 네. 또 2심에서는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는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네. 논리가 나왔잖아요. 네.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를 했더라. 그 다음에 고법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축출 위기에 처한 게 지금 이거 파기환송심 때문 아닙니까? 이 파기환송심을 저 판결하고 나니까 유죄 취지를 보내고 나니까 서울고법이 재판일 지정을 했다가 바로 민주당 반박하니 막 난리가 나니까 대선 이후로 재판 미루지 그랬어요. 않았냐. 네, 그랬어요. 이것뿐 아니다. 대장동 재판 같은 비슷한 패턴 아니냐. 그 대장동 재판에도 이재명이 핵심 증인이었는데 이거 5차례 불응했는데도 그렇죠. 구인장 발부하지 않았고 증인 소환 포기했다. 오늘 법원이 사법부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은 니네가 먼저 민주당에 납작하고 엎드린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 그렇게 기자가 하네요. 쓴 네. 글 제일 마지막이 진짜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네. 쓰는가 하면 상권 분립을 배우는 아니 초등학생 또 상권 분립을 배우는 세상에 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같은 무리한 압박은 후과를 낳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팍 던졌던데 선출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아침에 안 그래도 신문을 보다 눈이 번쩍 뛰는 네. 좋은 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전 서열이 있잖아요. 1번이 대통령, 2번이 국회의원, 국회의장, 3번이 대법원장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의전 서열을 권력 서열로 착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권력 서열은 어느 데 쓴 줄 아세요? 제가 따져 보니까 내 기억 추억 속에 그런 권력 서열을 많이 썼던 때가 있어. 소련 공산당 시절에 그럼요. 그 이제 예. 거기 붉은 군대 사열할 때 레닌 묘 위에 탁 올라서잖아요. 근데 그때 공산당 서기장 좌우에 서 있는 순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게 권력 서열 그렇죠. 서기장 바로 옆에 있는 게 2위 네. 세 번째에 서 있으면 3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권력 서열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정권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위 관리가 이제 거기 가면은 중국 공산당 서열 몇 위를 만나고 왔다. 이거 신문기사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 서열을 씁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가 굉장히 프랑스에 중요한 갔었습니까? 지적이세요. 맞아요. 영국에 갔습니까? 맞아요. 독일에 갔습니까? 맞아요. 권력 서열 쓰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중국. 딱 두 나라네요. 근데 이제 중국, 네. 북한은 김정은이 마음 내키면은 하루 아침에 왔다 20 갔다 몇 위가 막 하잖아요. 2위로 올라오고 네. 막 이러니까 그건 서열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예. 중국은 서열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읽어보면 가령 그 서구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이제 권위들이 있죠. 뭐 서열은 아니고 이게 가령 영국 같으면 그 총리 다음은 이제 재무장관
그다음에 3위는 외무장관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같으면 국무장관, 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 뭐 부통령이 있습니다만 부통령 그다음에 국무장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서열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1위, 2위, 그렇죠. 3위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요, 전 변호사님, 저는 그 국제부 기자할 때 아니 레닌 묘 위에서 서열대로 섰다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옮겨 적기는 했지만 이해를 네네네네. 못했어요. 그런데 1990년에 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보고 단박에 알아차렸잖아요. 아. 왜냐하면 그 크렘린국에 맨 밑에 레닌 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레닌 묘 위에 연단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네. 아 현장에 있었던 서구 기자들은 이건 에브리바디 아는 거니까 별도의 네. 설명 없이 그걸 썼던 거야. 네. 참나 정말 무식하면은 그런데 요사이 그 민주당이 서열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로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네. 서열을 따지는 것 같아요. 네. 딱 돌아가는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서열 뭐 이런 거를 중시하는 거는 결국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획일적 명령 하달과 조속한 시행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그거보다는 그거를- 난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차기를 다투는 권력 싸움이 벌써 시작이 된 그 걸로 안에서 보인다. 일상. 예. 예, 지금 그렇죠. 근데 예. 전부 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거기다가 심지어 추미애, 뭐 추미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네. 다 차기를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있죠. 예. 거기다가 지금 선 밖에 있는 네. 이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이제 언제로 볼 것이냐. 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자기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씨 사법 리스크부터 제거를 해놓고 그래야 자기도 군의가 서야 이게 그 후계자 반열에 올라 있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조이대라는 시한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 밤잠이 잘 안 온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조이대 제거 작전, 조이대 축출 작전, 뭐 숙청이라고 참 한동훈은 그렇게 썼던데 네, 네. 아무튼 이 요소를 좀 어떻게 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좀 해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심전심 전달된 그렇죠. 게 아닌가. 나는 그런데 그 이재명 정권이요, 난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다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가령 이재명이 돌아가면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예.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타운홀 미팅을 해서 최근에 가장 성공한 통치자가 에마누엘 마크롱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계속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집권 첫 해 타운홀 미팅을 거의 뭐 100회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나면 어디 프랑스 전역을 날아가서 그 실제 시민들은 다 앉고 자기는 서서 2시간, 3시간씩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식의 토론은 하지 않지만 형식은 타운홀 미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크게는 안 나요. 조그만하게 다 나던데 예. 이 타운홀 미팅을 왜 할까? 별 효과도 없어 보이지만 왜 할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해서 함으로써 본인의 그 뿌리를 넓혀간다. 이 실뿌리를 흩어놓는다는 걸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방선거도 다가올 뿐만 예. 아니라 그렇죠. 지방선거에 강력히 이제 대비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김진태 같은 네. 강원지사 네. 보수당 쪽에서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발언권 안 주고 뺏어버리고 그렇죠. 박형준 부산시장이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네.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가 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이미 판도가 바뀌었다. 전재수가 뭐 앞서고 예, 있다면서요. 예, 훨씬 앞서고 있다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 권력투쟁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서는 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부승찬 뭐 이런 계열들은 다 이제 사실이라면 조이대 사태 면을 이제 막 끓이고 있잖아요. 네. 조이대 사태 사실이라 면을 끓이고 있고 또 근데 또 거기서 잠잠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너네들 그렇게 위험하게 굴고 있어? 아 이번에 우리는 그러면은 좀 믿을만한 민주당 이 컨셉의 스탠스를 좀 가보고는 어떨까? 그러니까 너네 그거 가짜 뉴스 짬뽕 끓이고 있는 것 같아라고 또 네. 보고 있는 쪽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내부에서도- 이 안에서도 그럼요. 내부에서도 사실이라면 끓이고 있는 쪽이랑 가짜 뉴스 짬뽕을 끓이고 있는 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요. 내가 이게 그 솔직히 얘기를 하겠는데 네. 사실이라면 이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다 맞다 맞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만 있으면 네. 그 말 안 사실이라면 붙이죠. 절대 안 붙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말 안 붙입니다. 네. 정치인의 입에서 사실이라면 네. 이거 거짓인데 균류는 게 있으니까 공격은 해야 되겠고 네. 저는 아니 대선 개입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했다. 그 뭔가 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벌인 거. 그렇죠. 전체 회의에서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자체를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과 조희대가 내란 재판 교란의 한통속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쓰던 교란이라는 말까지 썼네. 그 교란이란 말이 언제 있더라? 어디 가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개헌법에 교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헌법 2조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맞습니다.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계엄이라는 단어가 거기 썼더라고요. 네. 근데 추미애 물론 판사 출신이니까 교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법조인이겠다 싶은데 갑자기 조희대와 윤석열이 내란 재판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이가 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교란시키는 데 있어서 한톡송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희대하고 윤석열을 자꾸만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엮여지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한덕수를 딱 끌어들여서 밥 먹었다더라.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더라. 이제 그런 참 아니 정말 그런데 거기에 네. 김충식이라는 낯선 사람까지 왜 집어넣어요? 그쵸, 거기가 뭐 어. 최은순 그쪽에 뭐 실세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나는 이제 그게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도 좀 재미있었어요. 아 예.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조희대 대법 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옛날에 칭찬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갑자기 또 그 사람이 원래 은큼했다고? 뭔 소리지? 너희들은 지금 평형 세계에 살고 있나? 다른 가상 세계에 살고 있나?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네. 나는 이준석은 조금 재발견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아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네. 아주 재미있게 어제 그 공격을 사진 한 번 더 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재기발 날에. 네. 예. 이래서 정치에는 정말 다양한 세대가 맞아요. 같이 맞아요. 들어와야 된다는 네, 느낌이 들지 네, 않으세요? 맞아요. 네. 네.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저걸 표현하면서 네. 그 중국하고 북한을 딱 거론을 맞아요.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두 나라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아.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그 거예요. 맞아요. 한 손에 틀어주는 게 수십 년 동안 네. 검증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입법, 사법, 뭐 군사까지 네. 다 장악을 하고 네. 있는 이 두 나라 그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런 네. 얘기예요. 저 사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은 문양은 아니지만 저 봉황은 대통령실 상징인 네.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국회 마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사용을 한 거고 저게 이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민주당 잠바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인물이 예.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저 그림이 사실이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맞다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잠바를 입고 즉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동시에 저 손에다가 법봉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한 손에 총괄하고 있다라는 AI 그림을 그려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림을 보여준 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저 사진에 있는 네. 저 그림에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 맞다라면 네. 아무튼 하여튼 저 삼권 분립 해체라면 반국가라면 오늘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터질 그러니까 지경입니다, 지금. 혈당 올라가겠어요.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 네. 네.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국당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말 중에 조희대를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법원장을 유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떤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사실은 정청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아니 조국 이 사람 한때 서울대 법대 교수했던 사람 맞아? 아니 이런 일에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대법원 또는 법관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코멘트를 하라고? 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 아니 이 계엄이란 말 절대 쓰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말만 하면 꼭 내란이라고 써요.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이 아니라 그 말은 사라진 지 몇 달 전에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 말만 꺼내면 윤석열의 내란이래. 네. 근데 그때 너 대법원들은 왜 대법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이 말이 지금 이거 아니 우리 저 법조인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작년 12월 6일부터 계속 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정확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가 됐고 그 사흘 뒤부터 바로 그 이틀 뒤에 내란제 프레임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흘 뒤부터 곧장 내란이다. 그래서 가령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군을 행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몰아간 전례가 없다. 이게 왜 내란이냐 이랬더니만 이 민변에서 내일까지 거론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공부하는 헛소리를 하느냐, 무식한 소리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쭉 살펴보니까 내란죄 프레임은 사실상 미리 준비가 돼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내가 왜 10일 6일을 거론하는가 하면 6일인가 7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이 어청에서 당 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딱 맞습니다. 가담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권력은 넘어갔고 민주당 천하가 되었고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범이 되어버렸고 윤석열을 그래도 구속시키면 안 된다. 뭐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이 되고 잘못하면 내란 종금이 되어버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리죠. 예. 예. 근데 지금 이 조국이 얘기하는 거는 조국 당에서 얘기하는 아니 왜 법관들이 왜 그때 의견 표명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은 교수하면서 뭐 했습니까? 인플루언서 했잖아요. 그래. 맨날 빼북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만대장경. 조만 대장경도 생산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교수하면서 나도 페이스북 엄청 썼는데 너네는 왜 법관하면서 페이스북 안 쓰니? 그렇지. 뭐 이거잖아요. 정말 떡 빠진 사람이야 정말.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그래도. 근데 조국이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 한 말입니다. 반헌법적 반국민적 재판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된다. 이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바뀐 뭔 사람이에요. 소리로? 독립된 사찰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이 아니 재판을 재판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죠.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만 유일하게 네. 행정 각 부처 그다음에 사법 각 부처에 정치국원이라는 사람이 파견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장관 다 저도 있고 그 있지만 생각했어요. 장관 옆에 정치국원이 딱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일일이 다 감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판사가 재판할 때 이 독립된 감찰 기구에서 나오신 분 어디 계셔? 그렇죠. 그래서 그분 표정 살펴가면서 재판하라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이 제3제국 공부하면 예.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3제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3제국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국회 입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파가 다 합쳐봐서 51%였는데 네. 그 속에 자기들 세력은 우파의 이제 60%가 자기들 세력이다. 네네. 그런데 총리를 안 줬거든요. 힌덴부르크가 저는 그렇습니다. 총리 주당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네. 그런데 두 번의 내각이 무너지고 나서 세 번째 할 수 없이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을 하면서 장관을 둘이를 줘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 내무부 장관을 문자 그대로 사찰기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악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돌프 히틀러가 내놓은 정책이 지금 보면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 괴벨스에게서 물론 뭐 배운 바도 있겠지만 괴벨스가 나보다도 더 존경할 만한 진짜 이게 홍보의 선전선동의 전문가다. 그 말을 홍보라고 얘기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이죠. 이 전문가다 하는 게 눈물과 불과 피, 눈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불로서 사람을 격동시키고 네. 피로서 사람을 결집시킨다. 네. 이게 히틀러의 3대 선전 선동책인데 네. 그게 그대로 나는 이 나라의 소위 진보 세력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 가령 노무현 대통령 보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만화가 등장하잖아요.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땀을 닦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을 보고 기타 치면서 눈물로서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촛불 시위를 하잖아요. 촛불을 다 켭니다. 이 광화문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몇만 명이 몰려나서 촛불로 다 켜고 앉아있어요. 불로서 사람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히틀러가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때 횃불이 몇만 개가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예. 대단한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말 그 우리나라 진보 좌파가 무너질 판에 이 피로서 사람을 결집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를 공부한 흔적은 없는데 내가 보면 참 그게 너무 그 스토리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또 그 보면 그런 이 눈물로 사람을 그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불로서 사람을 격동시킨다. 이런 걸 이게 완전히 우리 진보 좌파의 전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네요.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지금 마치 각 언론들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 상권분립 해체 이 붕괴 이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꼭 우려를 쓰면서 히틀러 얘기를 뭐 매체 가릴 것 없이 히틀러 얘기가 굉장히 요즘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연상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작년부터 그 얘기합니다. 네. 이 도대체 너무 비슷하니까 네. 전체 얼개 구조, 그렇죠. 선전 선동술, 특히 괴벨스가 하는 여러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신기할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 저 극단적인 뭐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야 이거 모든 매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의 판단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황 상권 분립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또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압박해가고 폭정을 만드는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히틀러 시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의 지금 그래서 언론사 이제 기자들 그래서도 정말 히틀러가 많이 인용이 돼요.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상권을 틀어주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을 이제 또는 뭐 입법들을 하고 있는데 조이대를 건드린 건 결정적으로 비유컨대 독이 있는 알을 잔뜩 품고 있는 보거를 딱 삼킨 거예요 지금. 네. 예, 이 보거를 딱 삼켰는데 네. 그게 알이 제거된 보가 아니라 그 알을 잔뜩 품고 있는 있구나. 알을 딱 삼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또 뱉어내지도 못하고. 아.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전국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정말로. 아니 그런데 예. 이 처음에 그 법관이 하는 것은요, 이 정권이 오히려 그 일부에서 밀어주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법원장 회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 법원장 회의에서 예. 자칫 이 다들 주시를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재판 중단되었던 특히 파기환송심 저걸 제기하는 것 쪽으로 나가버리면 좀 머리 아파진다.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있잖아요.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윤석열하고 조이대를 엮다 어떻게 엮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검사장 회의했잖아. 너 그거 본 떠가지고 지금 법원장 회의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지금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가려운 것을 누가 긁어주느냐 그 경쟁을 추미애 정청래 이런 사람들 일제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조국까지도 하고 예, 조국까지 네. 지금 맞습니다. 조국까지. 네. 야 조국의 그 말은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의대 없는 대법원 그리고 직위원 없는 사법부 재판부. 재판부 네. 그것이 우리 목표다.
그거는 진짜 너무나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이 지금 사면 네. 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사면시켜준 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차기 예. 주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그 조국까지 가세해서 지금 이런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김강일 에디터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낱낱이 갈라졌던 보수를 결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저께도 이제 저희가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렸던 그 AI 사진을 보여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삼권 분립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에 대한 이 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을 보면서 대법원장 숙청은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결국은 뭐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계엄에 대한 입장, 내란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수가 이것은 지금 과거에 그런 차이를 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을 정말로 온전하게 지켜내는 나라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처럼 지금 그렇죠. 네. 어떻게 아니. 보면 국가 존립의 예. 그 가장 핵심 근거가 되는 삼권 분립 네. 이게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그렇죠.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쟁하고 애뜰 날 올